제 영상을 봐주시는 핏준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만한 질문이 제가 피트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일 텐데요. 저는 초시 때는 대구에 있는 종합반 다녔었고요. 제시 때는 인강으로 독서실에서 혼자 했습니다. 초시 때 제가 종합반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생각보다 관리가 되게 안 된다. 그리고 현강이 없는데 인강을 다 같이 스크린으로 본다라는 게 되게 불편했던 점이었어서 이럴 것 같으면 혼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시 때는 혼자 인강으로 독학했었고요. 저는 초시 때 종합반에서 받았던 월별 진도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월별 플래너를 항상 매달 1일에 적었었어요. 월별 계획을 짤 때는 최대한 여유를 두고 최소한으로 제가 가야 하는 그런 계획들을 크게 적었고요. 예를 들면 무슨 요일에는 어떤 과목을 듣고 무슨 강을 들어야 한다. 이 정도만 최소한의 인강 진도만 적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월별 계획을 토대로 제가 매일매일 쓰는 데일리 플래너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루에 공부가 끝났을 때 마지막에 집 가기 전에 다음 날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거는 정말 자세하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부를 적도록 했었어요.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는 누적 복습하고 몇 시에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빡빡하게 적어서 제가 이걸 다 하지 못하면 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다 하려면은 딴짓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저를 좀 똑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순공부 시간도 항상 체크를 하면서 플래너에 오늘은 몇 시간 공부했고 오늘은 어땠고 이런 것도 짧게 적는 편이었고요. 저는 운 좋게도 독서실에 PT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밖에서 너무 졸려서 서서 졸면서 박선우 인강을 듣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 어깨를 이렇게 톡톡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내가 자면서 뭐 코라도 걸었나 되게 시끄러웠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포스트잇을 딱 봤는데 혹시 박선우 인강 들으면 저랑 생물 스터디 하실래요? 이런 말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독학을 할 때는 독서실에 나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마 아침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독서실 안에 있는 스터디룸에서 아침 9시에 그렇게 스터디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생물 스터디를 위주로 계속 돌리다가 화학이랑 유기랑 물리도 약간 누적 복습을 하는 느낌으로 중간중간에 인강을 듣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스터디로 이렇게 채우면서 좀 누적 복습이 되지도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모의고사 다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시험 공부할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가 모의고사는 다 보는 게 좋다입니다. 시험장 적응이나 이것저것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끝이 없는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모르는 것을 쳐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가장 좋은 게 모의고사를 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제가 몰랐던, 헷갈렸던 개념 위주로 다시 오답풀이를 하고요. 모의고사 친 날은 보통 일요일에 모의고사를 치죠. 오후 4시쯤 모의고사가 끝나면 그냥 쉬어요.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그냥 쉬고 밤에 잠깐 오답풀이를 하던지 아니면은 그 다음 주 안으로 쳤던 모의고사 풀이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의고사를 안 치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하루에 공부 얼마나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적어도 10시간, 11시간에서 많을 때는 13시간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잠은 6시간 정도 잤고요. 이게 사람마다 피곤한 정도가 달라서 자기가 최소한으로 자고 최대의 효율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본인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준비 초반에 내가 몇 시간을 자니까 좀 덜 피곤하고 다음날 공부도 잘 되는 최소한으로 자는 시간이더라. 이거를 본인이 좀 6시간 자보고 7시간 자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하면서 알게 되셔야 해요. 잠자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6시간은 꼭 자려고 했었고요.
아침 8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준비하고 8시 반쯤에 집 앞 3분 거리에 있는 독서실에 뛰어가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9시부터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했고요. 점심, 저녁 먹는 시간 외에는 제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지는 않았어요. 화장실도 되게 최소한으로 갔고요. 원래 화장실을 잘 안 가는 타입이라서 화장실도 최소한으로 갔고요. 물도 항상 떠놓고 그냥 먹었었고, 점심 저녁도 독서실로 배달해 주시는 도시락 시켜서 그냥 독서실 안에 있는 이팅룸에서 항상 점심 저녁 먹었고요. 그거 먹으면서도 저는 좀 흘려들을 수 있는 인강들 들으면서 밥을 먹곤 했어요. 아니면은 통째로 외워야 되는 생물 메커니즘 같은 거 작은 공책에 적어서 그거 보면서 밥을 먹거나, 정말 힘들다 하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 무대 같은 것도 그냥 보면서 조금 쉬면서 밥 먹은 적도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침 8시 반에서 9시쯤 독서실에 도착을 해서 항상 밤 12시까지는 꼭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요. 최대한 1시, 2시? 2시를 넘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1시쯤? 그쯤에 집에 가도록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공부 시간이 보통 한 10시간에서 11시간, 12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나가는 일도 저는 잘 없었고요. 저는 커피도 안 마시고 군것질도 한 번에 그냥 다 사놓고 가방에 넣어놓는 스타일이라서 최대한 안 나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최대한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 그때는 핸드폰도 정지해놓고 쓰지도 않았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간은 제가 약간 승부욕이 세가지고 좀 게임하는 것처럼 경쟁하려고 했어요. 김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머리가 나름 좋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위 5%, 10% 안에 들려면은 뭐라도 나는 1등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공부 시간을 1등을 하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집중력 하나는 1등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거 2개 다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해서 오래 공부를 하고 이번에 피트를 끝내자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실에 전날 가장 오래 공부한 사람이나 전날 일찍 온 사람, 전날 늦게 퇴실한 사람 이런 이름이 떴었는데, 저는 그거에 상위권에 랭크되는 걸 굉장히 항상 관전하면서 즐거워했었어요. 무슨 과목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무슨 과목이 제일 힘들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심규원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물리 시간이 제 피트 수험 생활에 비타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물리하는 날은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초시 때랑 제시 때 둘 다 물리 하나는 되게 잘 봤던 것 같고요. 제일 힘든 과목은 초시 때는 누구나 유기화학이 아닐까 싶어요. 제시 때는 생물이고요. 이게 초시 때 한 번 했으니까 생물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맨날 틀리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잠깐 안 보면 다 까먹고 이러니까 생물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네요. 이 타이밍에서 인강 교수님 추천해주세요. 피단기 추천 강사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생물화학, 유기화학, 물리, 네 과목 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물은 제 생각에는 교수를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본인의 시간 투자랑 노력, 암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생물을 그렇게 잘 치지도 않았고, 초시 때는 서가영 교수님 들었었고 제시 때는 박선우 들었는데 뭐 두 분 다 그다지. 네. 그리고 유기는 피단기 김경훈 교수님을 제시 때 들었었는데 전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정말 유기를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게 좋았어요. 김경훈 교수님이 문제풀이가 조금 늦게 들어가가지고 불안한 게 조금은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래서 제시 때 다른 교수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김경훈 교수님 개념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교수님 문제풀이 잘하세요. 교재도 되게 좋고, 저는 그 교재에서 피트 때 똑같은 문제를 2문제를 봤어요. 근데 그게 2개 다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유기는 김경훈 교수님 추천을 합니다. 제가 또 유기 만점자잖아요. 초시 때는 윤관식 교수님 걸 들었었는데 저는 윤관식 교수님은 싫습니다. 물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메가 신규영 교수님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엄청 유쾌하신데 수업도 엄청 잘하시고 그분의 시마노트를 빈칸 채우기 이런 거를 활용을 되게 잘하시고 심규환 선생님 풀커리 타시면은 저는 물리는 고득점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김준 교수님을 저는 믿고 보는 김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분 커리는 그냥 풀커리 쭉 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내 교수님 다 풀커리를 타기는 했어요. 근데 생물은 굳이 풀커리 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개념에서 멈춰서 정말 계속 외워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개념만 피트 칠 때까지 반복해서 만점 가까이 받는 친구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생물은 그래도 될 것 같고 화학, 유기, 물리는 풀커리 타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김준 교수님 커리 중에 코드 넘버 1권에서 멈추고 이렇게 앞에 거 복습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쭉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누가 수능을 볼 때 기출 한 권에 문제집 한 권 보고 수능을 치러 들어갔나요? 네.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각 과목별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신 분 있었어요. 일단 제가 유기를 잘 쳤으니까 유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유기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진짜 계속 잊지 않도록 쓰고 쉬운 문제집이라도 반복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응용하는 걸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기는 좀 여백을 많이 남긴 필기 노트, 개념 필기 노트가 한 권 있었고요. 이런저런 문제들 풀면서 제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노트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헷갈리는 개념 같은 거는 포스트잇에 옮겨가지고 제 독서실 책상에다가 덕지덕지 이렇게 알 때까지 붙여서 봤고요. 제시 이상이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교수님들의 문제집도 많이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기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문제 푸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 접해보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고 누군가는 질 나쁜 문제를 많이 만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교수님의 문제풀이 교재는 질이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이게 다 이런 거네 하면서 좀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느끼면 그때부터 점수가 확 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 교수님들 문제를 풀다 보면은 비슷비슷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복습을 하는 겸사겸사 푸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초시 때는 좀 시간이 없어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화학은 이거랑은 조금 다른데 개념이 완벽하지 않아도 빨리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래서 김준컬이 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개념 끝나면 바로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셔서 좀 개념이 부족해도 바로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화학은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라서 저도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유기는 대신에 개념도 계속 봐줘야 되고요. 화학은 문제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리는 그냥 심규현 쌤 거 들으세요. 네. 시마노트 계속 보시고 심규현 교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생물은 이 세 과목 중에 제일 다르죠. 생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에 가장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물을 그렇게 잘 찌지는 않아가지고 참고로 오답 노트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썼던 개념 노트의 뒤쪽부터 개념 노트를 뒤집어서 뒤에서부터 제가 틀렸던 문제집 이름이랑 또 몇 페이지 몇 번인지 그 정도만 적어서 유기는 반응물이랑 시약만 옮겨줬고 이거를 문제만 보고도 제가 익숙하게 풀 때까지는 거기에다가 계속 연필로 X 쳤다가 빨간 펜으로 X 쳤다가 파란 펜으로 X 쳤다가 알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해도 틀리는 것들은 이제 포스트잇에 옮겨서 제 책상 앞에다가 붙여서 놨었고요. 그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한 번씩 인강이 집중이 안 될 때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저기 있는 포스트잇 보면서 저게 뭐였지 이러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저는 제 독서실 칸에 포스트잇이 완전 덕지 진짜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냥 포스트잇으로 도배를 해놓은 정도? 그래서 저게 뭐였지 하다가 모르면은 다시 책 뒤져보고
알고 그리고 또 다음에 알 때까지 계속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꾸준하게 모르는 걸 노출시키면서 제가 모르는 거를 지워나가는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다 싶으면 포스트잇 떼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거 붙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셨는지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순공 시간이 12시간, 11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쳇바퀴 삶을 살면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저같이 독학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본인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하나는 아셔야 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안 보려고 했었는데 프로듀스 X 101을 봤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금요일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거든요. 그냥 금요일 밤만 보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날은 11시 반쯤 집에 가서 푸듀를 볼 거니까 수요일, 목요일이 집중이 정말 잘 돼요. 그리고 11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종합반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얼추 비슷하게 끝나는 걸걸요? 그렇게 공부 시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수요일, 목요일 공부하면서 오늘만 지나면 내가 우석이를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제 원동력이기도 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만의 보상장치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월화수목금 그렇게 공부를 불태우고 금요일 밤에 푸듀를 보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유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편이었는데 토요일은 그래도 아침에 스터디를 꼭 나가도록 장치를 설치를 해서 토요일은 제가 항상 나가는 그 시간에 독서실을 나가서 항상 들어오는 시간에 집에 들어오되 공부는 좀 유기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녁을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걸 사 먹는다던가 아니면 집에 가서 좀 맛있는 걸 먹고 TV를 1시간 보고 다시 독서실에 돌아와서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토요일은 조금 편하게 공부를 하는 날이었고요. 일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일요일 날은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잠을 자고 내가 그 주에 공부를 못한 게 있다, 못 끝낸 게 있다 하면은 오후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저 일요일은 독서실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만큼 자고 쉬고 일어나서 독서실 가거나 아니면 그날은 쉬는 날. 그래서 금요일 푸듀 본다, 토요일 좀 여유롭게 공부한다, 일요일 쉰다 이 생각으로 주중에 훨씬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에 다니는 학교에서 약대 편입 준비한다고 하면 눈치를 봤나요? 싫어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새내기라면 조금 고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남 눈치를 보는 스타일이 잘 아니라서 첫날 세터 가서 혹시 이과에서는 약대를 많이 가나요? 이거를 선배한테 물어봤었어요.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연대, 공대에는 약대 편입 정말 많이 하고 3, 4학년 되면 5명, 10명도 안 남을걸요? 어차피 다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도 과생활 되게 잘했고요. 열심히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학교를 다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내 인생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과라면 생각보다 과에 약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빨리 찾아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합격 영상 실제로 진짜로 찍은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진짜로 찍은 거. 그거 그냥 카메라를 CCTV처럼 켜놓고 저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합격 영상 리액션을 찍은 거라서 사실 경희대라 가지고 가고는 싶었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좀 많이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도 티가 났고 저는 그래도 제 인생의 목표였으니까 영상으로 남겨서 올려보자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봐주시더라고요. 조금 감사했어요. 네, 요렇게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것들이 해소가 좀 되셨을까 싶네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봐주고 되게 좋은 댓글들, 따뜻한 말들 제 인스타 DM으로 이런 상황이라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어보시고 제가 다 답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프티콘 같은 것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관심을 받아본 거는 이번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가감없이 다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아니면 제 인스타 DM으로 항상 상단에 인스타 아이디를 올려놓거든요, 영상에. 제 인스타 아이디로 DM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거나 많이 오는 질문은 또 다른 Q&A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약대에서 생활하는 영상으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끝날 때 하는 말이 있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당신이 인류입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